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라이브 진행자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혹시 우리 비욘드 가족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눈앞이 갑자기 번쩍이거나 뭔가 떠다니는 듯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피로나 또 노화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증상이 눈의 편두통, 즉 망막 편두통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닥터박의 알쓸 눈잡 시간이고요. 눈사랑학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이런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추석도 지나가고 시간 잘 갑니다. 맞아요. 추석이 또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이제 10월 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뒤늦었지만 추석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골라서만 간 것 같아요. 제주에 계셨어요? 아니요, 경상도 쪽에 쭉 네. 다녔는데요. 네, 많이 나들이 아무튼 여행객 엄청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즐거워 보이고 추석다웠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이번 연도의 추석이 또 유독 길었잖아요. 네. 그 정말 해외로, 국내로도 제주도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가신 것 같은데 네, 즐거운 추석 보내셨다니까 네,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제가 제목을 보면서 눈에도 편두통이 있나? 되게 생소했고요. 뭔가 편두통 하면은 두통을 생각하기 쉬운데 눈에도 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편두통에 이제 두통이란 글자가 있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것만 생각하기 쉬울 수 있으나 이제 원래 편두통 안에는 이제 다양한 자율신경계 증상 그런 것들은 이제 머리 아픈 것 말고도 네. 뭐 토하거나 어지럽거나 혹은 눈에서는 이제 시야가 덜 보이는 증상이 있다든가 번쩍거림 그런 다양한 증상으로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영역을 일부 특정직으로 묶어서 눈 편두통의 카테고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눈의 편두통, 망막 편두통 같은 예, 키워드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오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들어와 주셨어요. 행복님, 그리고 코코아님은 안녕하세요. 제주라이브군요 하셨고요. 우리 매미소리님, 그리고 제주님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또 안과 전문의에게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PPT 자료 보시면서 이거 좀 궁금했는데 여쭤보고 싶어요 하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을 꾹꾹 눌러주셔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성별, 나이, 요즘 겪고 계신 증상, 또 복용하시는 약, 또 받으신 시술 등이 있다면 자세히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질문들이 이렇게 쌓이는 동안에 반짝거리는 섬광, 눈에도 편두통이 있습니다에 대한 주제로 PPT 자료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래도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에는 이제 비문증, 뭐가 떠다니는 날파리 같은 거, 네. 지렁이 같은 혹은 실지렁이, 거미줄 같은 게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들이 이제 나이가 어린 나이에서도 가끔 보일 수도 있고 주로 나이가 더 들면서 이제 그 밝은 하늘이나 벽지를 봤을 때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비문증도 사실 이런 게 제일 대중적이고요. 이건 진짜 많죠. 예, 진짜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양성 시각 증상의 하나로 보는데 원래 안 보여야 할 게 보이는 것들. 네. 실제로 날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실제로 실지렁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양성 시각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의 다른 형태로 다른 게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패턴으로 뛰면서 이게 섬광처럼 반짝반짝하거나 이렇게 쫙 무지개처럼 와.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뭔가 빛이 반짝반짝반짝 전멸하듯이 여러 네. 개가 쫘르르 쏟아지듯이 보일 수도 있고요. 아주 드문 경우에는 이렇게 잔상이 보이는 사물이 뭐 손을 흔들었는데 내 손이 여러 개인 것처럼 잔상이 네. 보이는 것 같아. 와. 그런 것들도 이제 양성 시각 증상의 하나라고 하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이거 보시면 이제 모니터에 노이즈가 낀 것처럼 네. 지지지지 거리는 것처럼 픽셀이 굉장히 이렇게 노이즈 낀 것처럼 보이면서 전멸하는 이런 것들이 다 비정상적인 사실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양성 시각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실은 네. 정상은 아니지요. 네. 예.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이 많은 증상 중에 개인적으로는 이 멍멍이 사진처럼 증상이 나타날 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증상이 보인다면 좀 심각한 상황인 걸까요? 사실 지금 세 번째 멍멍이가 잔상이처럼 보이는 거는 정말 정말 드문 건데요. 네. 저건 있으면 그래도 바로 그냥 응급실 가셔서 예, 머리 MRI나 CT를 찍어봐야 할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정말 드물긴 해요. 네. 그럼 이제 양성 시각 증상들이 좀 궁금해졌는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시각 정보가 내 스스로는 인지되어서 보이는 현상을 뜻하는데 이게 비정상이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건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뇌나 시신경에서 스스로 시각적 자극을 만들어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비문증, 이제 이렇게 날파리나 실지렁이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느끼는 게 가장 그래도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가끔 만나는 증상 중에 하나고 사실 이게 있다고 또 다 병은 아니에요. 네. 예, 그 정상 범위 내에 또 치부를 하기도 하던데 물론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 증상이 있을 때 이제 번쩍거림을 이렇게 노란색 뭐 별 같은 게 보이거나 번쩍번쩍하는 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네. 이때는 사실 더 겁나죠. 맞아요. 네, 그 이때는 좀 안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기는 하고요. 이런 것들을 또 양성 시각 증상의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문증은 예전에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네. 비문증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다시 얘기해 보자면은 비문증은 나이가 들면서 혹은 안경 도수가 높은 걸 끼시는 분들이나 혹은 눈에 충격이 있었거나 눈 비빔이 잦으신 분들 혹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만나는 경우에 비문증이 더 쉽게 나타나거나 잘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이 비문증은 이제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눈 뒤편에는 이렇게 투명한 젤리로 채워져 있어요. 이걸 유리체라고 하는데요. 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저러한 상황들 만나서 이렇게 유리체라고 하는 젤리가 위축되거나 그 수축되거나 쪼그라드는 현상이 생기면은 그 현상과 맞물려서 벽에 붙어있던 시신경이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 광시증도 나타낼 수 있고 네. 혹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아예 혼탁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문증이 보이게 되는 거고 이 현상의 거의 95% 이상은 사실 별 문제는 없어요. 뭐 없기도 하고 사실 딱히 치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긴 한데 이제 이 상황에서 항상 경계해야 하는 거는 이제 혹시 그 비문증이 있을 때 안과에 가서 그 혹시 레이저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는 꼭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필요는 있고요. 네네. 네. 이제 비문증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 오늘 다룰 조금 더 적극적인 내용인 눈편 두통이 포함된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양성 시각 증상이 동반되는 질환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비문증과 동반된 광시증이 광시증이 항상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비문증과 광시증이 같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안과에 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이제 아예 두통이 확실히 동반되어 버리는 이런 번쩍번쩍하는 게 뭔가 보이면서 이후에 두통이 스르르 다가오는 그게 이제 전조 증상 아우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양성 시각 증상을 아우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이 동반되는 편두통이 좀 더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은 증상에 해당되고요.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눈 편두통은 두통은 사실 크지는 않은데요. 시각적 증상이 가장 극대화되어서 아예 안 보이는 시간이 일정 시간 있거나 번쩍번쩍거리는 게 있거나 그런 시각적인 증상이 가장 포커싱된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좀 드문 걸로는 뭐 시각 눈보라 증후군, 뭐 발작에 의해서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되게 겁나잖아요. 눈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예. 내 눈에 실제로 보여버리니까 더 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도대체 어떻게 보일까? 이제 외국 연구기관에서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양성 시각 증상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전조 증상이 있는 편두통이 있는 환자에게 그려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색깔별로 다양한 색깔을 함입한 동글동글하고 다양한 패턴을 띠는 이런 이제 눈에 안 보여야 할 게 보이는 이런 전조 증상, 네. 아우라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있었고요. 또 후두부 발작이 있는 애한테 이런 시각 증상 그려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조개 모양처럼 여러 개가 분집되어 있는 이런 형태도
그려놨는데요. 그래서 뭐 이게 어떤 패턴이 뭐라고 딱 구분짓기 다 힘들지만은 이런 식으로 대강 보이는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생각보다 굉장히 알록달록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색깔을 칠해 놓은 건 아니지만 네. 결국은 어떤 뇌나 시신경을 자극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받아들이는 이제 스파크처럼 그러면 모든 어떤 시각적 정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색깔도 다양하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편두통을 좀 일으키는 것들 좀 원인이 다양할 것 같은데 혹시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많이 해당이 되나요? 모든 병의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양성 시각 장성 그 증상을 포함한 편두통을 광범위하게 이제 포함해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위험 인자로는 수면이 부족했을 때, 수면 부족. 네,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 또 너무 저혈당이거나 공복 상태이거나 오. 극도의 탈수가 일어나거나 과도한 시자극을 줘도 문제가 되고요. 네. 카페인 함량이 너무 많으면은 그것도 이제 신경계를 흥분시켜서 이런 편두통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가 되거든요. 네. 알코올 섭취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혈관 수축제가 또 의외로 가능성이 있는데요. 요게 우리가 먹는 약들 중에 흔히 있어요, 생각보다. 어디에 있냐면은 감기약이나 그 이비인후과 약에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코 막히잖아요. 이제 콧물이 안 나오고 그래야잖아요. 그때 혈관 수축제를 사실 복용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잠깐 복용하는 건 당연히 상관없는데 여기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거나 장기 복용을 했을 때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서 전조 증상, 즉 아우라가 동반되는 편두통은 좀 어떤 형태를 띨까? 그래서 증상은 사실 다양하지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지그재그 패턴의 형태로 안 보이는 빛들이 이렇게 전멸하듯이 보인다든가, 혹은 이렇게 이제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주변부나 중심부에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짧으면은 수초, 길면은 수분 지나갔다가 그 이후에는 소실돼요. 소실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두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내내 보이는 게 아니라 예, 좀 일정 텀 왔다가 또 두통으로 이어지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생기는 거냐면 결국은 이 두통은 이 대뇌에서 피질 쪽에서 비정상적인 파형이 일어나면서 그런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나 그게 복합적으로 엮여졌을 때 네. 이제 이게 잘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력이 있거나 좀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이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거지요. 이제 여기서 눈편두통하고 조금 구별을 하면은 눈편두통은 조금 더 다른데요. 좀 더 안 보이는 부분들이 포커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안과에서도 오시는 분들, 이걸로 오신 분들이 보통 한 달에 한 명씩은 꼭 있는데요. 네. 한 15살인데 눈이 좀 뭔가 잘 안 보인대요, 일부분이. 그래서 근데 그게 한 1시간 지나고 풀렸다고 오거든요. 문제 없는 걸까요? 이렇게 해서 오는데 네. 이제 이런 거랑 비슷하게 얘기하셔요. 근데 그 상황에서 빛이 전멸하는 것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있었다고 하고, 이게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오래 가면은 며칠씩 가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짧게 끝나지 않고 좀 더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15살이면 또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데요. 그렇죠. 예. 의외로 어린 친구들도 오고 이제 젊으신 분들도 오고, 뭐 생각보다는 그게 딱 분포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있으면서 이제 두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두통이 항상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두통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눈편 두통이지만 실제 통증보다는 사실 이런 시각적인 증상이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생기는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이 눈도 이제 혈관을 먹고 사는 영양 공급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시각을 인지하는 건데, 그 어떤 이유로 해서 이 혈관 수축이 이루어지거나 망막 혈관의 그 기능 공급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이런 비정상적인 양성 시각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위험 인자에는 수면 부족, 스트레스, 뭐 과다한 카페인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네. 아까 그 15살 친구의 사례를 따르면 1시간 동안 좀 이렇게 보인다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한 달 가는 경우도 봤어요. 한 달 내내요? 네, 조금씩 줄기는 했는데요. 와. 뭔가 계속 조금씩 안 보이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표현해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시각 눈보라 증후군 이거는 또 뭘까요? 네, 이거는 사실 드물긴 한데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이 정상의 왼쪽이고 오른쪽은 보면 굉장히 노이즈가 낀 것처럼 맞아요. 예, 사진 좀 흐리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쭉 계속 며칠 혹은 몇 달 동안 심지어는 한 뭐 1년 이상씩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눈보라처럼 시각을 흐트러뜨린다고 해서 이런 시각 눈보라 증후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행히 정말 드물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양성 시각 증상이 나타났다. 또는 시청자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런 또 진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 또 깨달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일단 안과를 가는 게 중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거다 보니까 네. 안과는 당연히 오시게 됩니다. 안 맞아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병들의 제가 말씀드린 눈편두통을 얘기했지만 다른 질병들도 사실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망막 혈관에 정말 실제로 막힘이 있을 때 그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증상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안과에서 시력 재보고 눈 안쪽에 망막 혈관 상태를 다 보는 안저 검사란 것까지 보통은 해야 맞고 거기서 다 정상인데 이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그 진단에 근접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두통이 동반되거나 신경학적 증상이 같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안과도 보게 되고 신경과도 같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응급으로 또 이런 것도 복용이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이 증상은 이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누그러지는 효과가 있고요. 두통이 동반된 경우도 많다 보니까 두통 호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거는 드시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거 먹고 괜찮겠지라고 너무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조금 그래도 잘 느껴보지 못하는 증상이니까 괜찮아지더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한번 정확한 진단이나 혹은 치료 방향 혹은 이후에 예후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게 비문증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날파리 같은 거, 저도 초등학교 때 이제 운동장에서 딱 고개를 들었을 때 처음 봤던 그 인상이 굉장히 뚜렷한데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이런 양성 시각장애 증상 같은 경우는 와, 이때는 진짜 주의가 필요하다. 네. 응급 상황이다. 이런 그 시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증상의 강도가 세거나 뭔가 과격하면은 당연히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 시야 느낌이 자주 나타나거나 오래 지속되는 오래 경우, 지속될 뭐 오래 때. 지속되면 사실 뭐 한 30분만 지속돼도 엄청 두려울 거예요. 맞아요. 네, 1시간, 뭐 3시간 음. 그런 경우는 거의 볼 것도 없겠죠. 그때는 당연히 그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겠고 이제 요것처럼 아예 커튼처럼 가리는 부분이 있거나 네. 이렇게 선명하게 점들이나 빛들이 너무 선명하게 많이 퍼져 보인다면은 그건 아무래도 증상 과격하고 어떤 특정한 병을 가리킬 확률이 높으니까 고민 마시고 그냥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뭐 안과부터 가릴 확률이 가장 크겠죠. 네. 그래서 뭐 시력 검사, 안저 검사 이런 거 해봐야겠고 필요시에는 이제 신경과도 같이 보게 돼서 뭐 뇌파 검사가 대표적이고요. 뭐 필요시에는 뇌 MRI도 찍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눈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예방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수칙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이제 편두통에 관련된 위험 인자들을 이제 그걸 그대로 거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이 되지 않도록 규칙적 수면을 하시고 일정한 시간에 취침과 기상이 필요하고요. 과도한 이제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 노출을 제한하셔서 이제 저희가 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20분마다 멀리 있는 사물들을 20초 동안 20초 바라주는 동안. 눈의 피로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라든가 눈을 쉬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적절한 조도를 유지를 해야 하고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워도 눈 피로도가 확확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눈 피로도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적절한 그 주변 환경 조도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네, 카페인은 결국은 커피이긴 하죠. 맞아요. 근데 커피 말고 딴 것도 많이 있어요. 카페인 요새 많이 들어있는 뭐 허브티라든가 그런 것들 너무 과량 섭취하지 마시고 또 탈수가 되는 것도 눈편두통에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시고 금연과 금주는 금주. 필수이고요. 스트레스 완화, 네, 이런 것들 잘 실천하신다면은 눈편두통 생각보다 뭐 있어도 그게 막 반복돼서 심각하게 내 일상생활을 많이 흐트러뜨리는 경우는 적은 편이니까 이제 확인만 잘 하시고 주의를 하신다면은 거의 대부분 괜찮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예방 수칙, 캡처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도 중요하고, 만약 내 눈에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럼 이제 빠르게 뭐 이렇게 두통약 이런 걸로 다스리시기보다 이제 안과를 방문하는 게 첫 번째 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눈사랑 안과 알쓸눈잡의 시간은 또 저는 마지막 사진 컷도 늘 기대가 되는데 오늘 어떤 컷을 준비하셨을까요? 예, 지난번과 사실 같은 건데요. 네. 그래도 봄에 눈이 편안해지는 예, 초록색 물결이 넘실넘실거리는 네. 산군부리의 한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아, 가을의 정취가 좀 더 네. 느껴지고 좋습니다. 마음이 네, 평안해지네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것 들리는 같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제주도가 가을이 언제 오나 싶었는데 트렌치 코트를 꺼낼 틈도 없이 이제 바로 겨울로 갈 것 같아요. 네. 중간이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오늘은 좀 제주가 날씨가 맑은데요. 또 주말에 제주 오실 계획 있으시면 좀 가디건이나 좀 위에 이렇게 껴입으실 외투 같은 거 또 챙겨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박대영 원장님에게 궁금한 그런 질문들 지금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지 마요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최근에 안과 검진을 받았는데 안압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특별히 눈이 아프거나 시야가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없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정밀 검사를 권하셔서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안압이 높으면 녹내장이다라는데 이 안압이 높다는 것만으로도 녹내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은 녹내장을 염두에 두시고 정밀 검사를 권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화두이기도 한데요. 네. 안압이 높다고 다 녹내장은 아니고요. 이제 첫 번째로 안압이 계속적으로 자주 높다고 확인된다면은 그걸 고안압증이라고 표현은 합니다. 그런데 고안압증일 경우에 녹내장으로 진행할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안압이 조금 높은 거면은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정상분들 중에서도 약간 안압이 높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안압을 갖고 계시면서도 녹내장으로 진행하지 않은 경우도 제법 있고요. 하지만 안압이 높은 거는 이제 반드시 녹내장의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밀 검사는 한번 시간 내셔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확인의 길이니까요. 그 정도는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푸른바다님은 원장님, 저에게 비문증 증상이 있습니다. 이 증상이 있으면은 실명 전조 증상이라고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전조 증상이 맞나요? 비문증 증상이 있을 때 이 과일인 파인애플을 먹으면 괜찮다고 하던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비문증 증상에서 제일 걱정해야 할 거는 5% 미만에서 이제 망막열공이라고 해서 망막 주변 부에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있으면은 2차적으로 망막 박리라고 하는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응급수술 질환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망막 박리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되거나 수술에 대한 결과 안 좋아서 실명하는 경우도 사실 좀 있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의료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수술 기법도 많이 발달하면서 제때 치료 잘 받으시면은 망막 박리로 해서 실명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많이 적어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걸 두고 지금 이제 비문증이 있으면은 실명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어떤 각인되는 그런 어느 정도의 조금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이제 비문증이 다 그런 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 대신에 꼭 안저 검사, 망막 검사를 해서 네. 망막 열공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 필요하겠고요. 네. 비문증 증상이 생기는 거는 아까 전에 이제 PPT에서 설명드렸지만 유리체가 쪼그라드는
이제 유리체 변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건데 그 과정을 조금 더 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데 도움되는 게 파인애플의 이제 그 안에 성분이 제가 브롬펜라인인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게 조금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셔서 뭐 손해 볼 건 없는데 그렇다고 매일매일 파인애플 꼬박꼬박 먹어야냐고 하신다면 그렇게까지 하는 건 굳이 네. 필요한 거는 아닐 걸로 보여지고 도움은 조금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자, 푸른바다님, 저희가 예전에 한번 또 비문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피디님께서 또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혹시 좀 많이 걱정이 되시고 비문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했던 방송 다시 보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범님께서 어머니가 70대시고요. 눈이 뿌옇게 보이신다 하셔서 근처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동공 확대가 여러 번 안 돼서 그 안과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백내장 전문 안과를 찾아서 가면 거기서는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대학병원 안과에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흔히 맞닥뜨리는 경우는 아닌데요. 이제 백내장 수술이란 거를 하려면은 백내장을 잘 보이고 이제 시야 확보를 위해서 당연히 이제 눈동자에 거려진 부분을 크게 확대를 시켜야 하는데요. 근데 고령이시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동공 확대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럼 너무 잘 안 되면은 백내장 수술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넓혀야 돼요. 특정한 기구들을 써서. 솔직히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그게 조금 더 수술 이후에 어떤 저희가 위험도라는 거 하는 거를 높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시긴 한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병원 권유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충분히 있으시거나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동공 벌리는 확대 기구를 넣어서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수술을 하는 편이어서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뭐 다른 병원에 가셨을 때 될 확률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꼭 대학병원만을 가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샴페인님은 선생님 최근에 스마일 라식 프로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이 스마일 라식과 스마일 라식 프로는 좀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찾아보니 스마일 라식 프로가 조금 더 비싸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차이는요. 그 두 가지 이제 방법 자체가 다르진 않은데요. 네. 기계가 좀 더 진보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프로가 살짝 더 네, 진보된 거죠? 더 진보되었고 더 최근에 나왔고요. 그래서 뭐가 더 빠르냐면은 그 이제 레이저를 조사하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뭐 2, 30초 걸릴 게 15초 정도 아무튼 그 이하로 훨씬 짧거든요. 그런데 수술 결과는 차이는 없어요. 네, 그거는 이미 다 이제 외국 문헌에서 다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물론 그래도 더 진보된 기계로 더 빨리 수술이 끝나는 게 당연히 체감상 좋은 건 맞기 때문에 그리고 최신 나온 기계들은 당연히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죠. 아이폰 15보다 17이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 정도 차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나는 좀 시간 단축이 중요하다. 네. 가격보다 네. 이제 시간 단축이 더 의미가 있다 하시면 최신 기계가 하는 데서 잘 받고 싶다 하면은 거기 다 프로. 하세요. 예, 그건 어떻게 극복 못해요. 자, 다음은 출발님께서 선생님 아시는 분이 검사를 받으시다가 녹내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랑 동년배라 저도 걱정이 돼서 안저 검사를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안저 검사로 녹내장 여부 확인이 가능한지 또 추가 검사를 받는다면 좀 어떤 검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안저 검사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안저 검사라고 하는 그 이제 정의가 네. 그 눈의 망막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 모양을 보고 녹내장 유부를 가늠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완전히 진단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녹내장의 진단은 여러 가지 기계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다만 안저 검사를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이 녹내장일 확률이 있다 없다를 그거 정도는 충분히 스크리닝 검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꼭 해보신 게 필요하고
거기서 녹내장 의심이 있거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추가적인 검사를 더 하거든요. 그런 검사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시야 검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눈에 찍는 눈의 컴퓨터 단층 촬영, O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문개구름님께서는 몇 개월 전부터 눈에 먼지같이 날아다니는 게 보여서 안과에서 산동, 망막, 안압 등 모든 검사를 했는데요. 이 근시와 난시가 섞여서 액화되어 보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비문증이라고 하셔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비문증이랑 별개로 저번에 한번 광시증처럼 눈시야에 반짝이는 물결이 보이다가 점점 커지다가 사라지고 편두통이 왔었는데 오늘 또 똑같이 반짝임이 커지다가 20분 정도 뒤에 사라지고 편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비문증 검사할 때 망막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으니 단순 편두통 전조 증상으로 이 번쩍임이 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 오늘 딱 그 주제에 네, 맞는 딱 증상을 맞는, 예. 오늘 하필 또 딱 겪으셨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조 증상, 즉 아우라를 겪으시고 이후에 두통이 찾아온 그 전형적인 패턴의 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겪으신다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그 신경과에서 주로 처방을 받게 되는데요. 신경과 쪽에서 상담 받으시고 네. 약물 치료를 일정 기간 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신경과도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문개구름 하나님. 자, 미인박명님께서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제가 2년 전부터 왼쪽 눈에 광시증이 조금 있었고요. 비문증도 같이 있었습니다. 광시증과 비문증은 망막박리 같은 큰 병일 수도 있다고 해서 안과를 갔었는데 검사 후에 그냥 눈의 노화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눈이 너무 아프고 시려서 안과에 가 다시 재검을 했는데 똑같이 눈에는 큰 이상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최근 한 달간 왼쪽 눈에 다시 광시증이 조금 생겼습니다.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신경 쓰일 정도라고 할까? 낮에도 증상이 있는 것 같지만 잘 느끼지는 못하고 밤에 불을 끄고 폰을 보거나 TV 볼 때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눈 감고 잘 때는 크게 못 느끼는데 다시 또 안과를 방문해 봐야 할까요? 네, 이런 분들도 가끔 뵙니다. 네,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위험 인자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짚어볼게요. 네. 밤에 불 끄고 폰 보거나 TV를 볼 때 느끼는 거 요거 해당됩니다. 아까 또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주변 조도하고 맞지 않는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거나 과도한 시자극을 주거든요. 이게 광시증을 더 유발할 수 있고요. 사실 엄격하게 보면은 눈 편두통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비문증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어떤 위험 인자들 될 수 있는 수면 시간이라든가 카페인 섭취 혹은 이제 스트레스 여부 혹은 뭐 다른 뭐 먹는 약에서 관련된 게 없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거나 뭐 필요하면 신경과 진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고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안과를 다시 가도 사실 뚜렷한 어떤 원인적 걸 챙기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위험 인자들을 먼저 다시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고치려고 하고 그걸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제일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필요하실 경우에 신경과도 같이 가보시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생활 습관을 또 네.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아니, 저는 뭔가 밝은 거에 눈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안과 전문 선생님들은 이렇게 어두운 환경에서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게 또 굉장히 안 좋다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둘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비가 너무 차가 심하거나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은 거 다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우리에게 한두 시간이 날아가는데 네. 이 안과 전문의 선생님도 그렇고 신경과 선생님도 이게 정말 그 좋은 퀄리티의 잠을 또 방해하는 아주 큰 요소라고 하니까 이 불금만큼은 여러분들 빨리 대본 끄시고 또 푹 주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해피데이님께서는 선생님 백내장 수술한 지 5주 차인데요. 광시증이 생겼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네. 이거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연관성 광시증으로 볼 수는 있고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고요. 이제 5주 되었으니까
이제 일단은 안저 검사를 통해서 광시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망막 열곡이나 비문증이 생긴 게 없는지 확인은 당연히 되어야겠고요. 거기서 문제가 없었다면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들거나 괜찮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눈 편두통은 안과에서 치료하나요? 네. 사실 눈편두통의 치료가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진 않았는데 이제 안약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떤 전문적인 치료법에서는 그 100% 산소를 흡입을 한다든가 혹은 특정 약물을 쓴다든가 그런 개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다 통용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과에서는 눈편두통이라고 이제 어떤 진단적 그 접근을 하는데 주력을 하시고 증상이 잘 해소가 안 된다면 신경과와 협진을 하는 게 결국은 보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행복님은 겨울이 되고 추워지면 안구 뒤쪽에 기분 나쁜 통증이 있습니다. 이런 이 눈의 건강 상태가 계절도 이렇게 타는지 궁금합니다. 전형적인 거는 아닌데요. 이제 추위에 따라서 혈관이 조금 수축이 되거든요. 그럼 혈관 수축이 되면은 두통도 나타날 수 있지만 눈 뒤편에 그 뭔가 기분 나쁜 쪼여든 듯한 그런 느낌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 몸의 보온에 신경을 쓰고 탈수를 예방을 하고 그런 내 몸의 컨디션을 좀 더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보온도 중요하군요. 자, 손정혜님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래끼가 생길 것 같아서 항생제 안약 그리고 안구건조증 안약을 넣었는데 이 두통이 생길 수 있나요? 안약이 코로 넘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안약은요, 그 눈물점을 통해서 코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은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예민한 분들은 그걸 잘 느끼세요. 네. 근데 안약이 뭐 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래끼가 많이 심한 경우에는 눈이 탱탱 붓고 눈을 많이 압박하거나 자극 줄 경우에는 두통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항생제 안약과 건조증 안약을 넣어서 두통이 생겼을까에 대해서는 그거는 매우 확률은 낮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 경우는 저도 보기 정말 드물거나 네. 네, 별로 생각을 안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는 아마 주치의 선생님하고 다시 상의해보고 두통이 다래끼와 연관성이나 떨어져 보인다 생각하면은 이제 두통에 대해서 단독적으로 보는 신경과를 진료보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네. 자, 이어서 액트님께서는 직업상 모니터를 많이 보는데 쉴 때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쉽니다. 이 많이 보고 모니터가 아닌 다른 곳을 볼 때 뭔가 앞에 연기가 낀 것처럼 뿌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증상이 단순 시력 저하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경우일까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사용하면 좀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볼 때는 근거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절 근육, 이제 거리 조절 근육을 많이 조이게 되고 힘을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곳을 본다는 거는 초점 거리가 다른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카메라 조리개를 이제 조정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 네. 그게 현저히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젊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40대만 넘어가도 그 기능이 꽤 회복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초점이 잘 안 맞는 것처럼 혹은 앞유리창이 뿌연 것처럼 보일 확률이 커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30분마다 쉬는 시간을 가져다 주는 게 그런 거에서 유리한 면이 있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는 게 이제 그 어떤 디지털 디스플레이의 블루라이트의 자극적인 요소를 차단하는 건 분명히 도움되는 건 맞는데 이걸로 나의 모든 피로도가 다 날아갈 수 있을 거야 하고 과대한 기대를 하시는 거는 금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하면 살짝 도움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료라고 네. 하기에는 좀 과언이다. 네. 네. 자, 와,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시고 답변을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코코아님은 라식한 눈이라 한 달 전에 안과 검진을 했습니다. 최근 실내에서 눈이 침침하고 밝은 데선 괜찮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증상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노안인가요? 아니면 한 달 사이에 눈이 안 좋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노동 중이시고 내시경 하는 날 긴장해서 혈압이 단시간에 2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는데 망막병증이 생긴 건지 이게 한 번 인식되고 나니 자꾸 그렇게 보여서 너무 답답하고 미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만으로는 모든 거를 다 유추하기는 어렵기는 한데요. 이제 밝은 데서는 괜찮은데 실내가 생각보다는 어두운 곳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바깥 야외보다는 좀 더 어두운 곳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어두운 조도 환경에서 눈에 조금 시력 느낌이 저하된 걸로 유추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의외로 이제 건조증이 작용하는 경우가 제법 많기는 해요. 그래서 건조증이나 기타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 눈꺼풀 염증으로 인한 그 시력 저하 그런 것들이 밝은 곳보다는 이제 어두운 곳에 좀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200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고혈압 망막병증이라는 병이 생기지는 않아서요. 지속적으로 170, 뭐 180 이렇게 아닌 이상은 고혈압 망막병증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서요. 그래도 걱정되시기 때문에 그 검진에서 혹시 망막 검사를 안 했다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뭐라고 딱 집어낼 수는 없지만 네, 조금 더 한번 자세히 검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분홍솜사탕님 안녕하세요. 70세 노안 수술을 고려 중인데 이 성공 여부는 어떤 걸 좀 고려해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백내장은 있으시니까 노안 수술을 하는 걸 거고, 이제 다른 질병이 없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다른 질병이라면 뭐 녹내장, 광반변성, 과대한 뭐 건조증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노안 수술은 결국 백내장 수술을 하시는 건데 백내장과 노안을 교정했는데 다른 요소들이 시력을 해치는 게 더 없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거죠. 다른 시력을 더 떨어뜨릴 수 있는 동반 질환이 없다면은 이제 그러면 노안 수술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그런 걸 이제 주치 의사가 당연히 다 체크를 해야죠. 네. 자, 매미소리님은 원장님 당뇨를 앓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시력 저하가 있어서 당뇨 망막병증 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 당뇨 망막병증이 시력 저하 외에 다른 증상들도 동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력 저하의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만약 초기에 발견됐을 때와 조금 더 진행되었을 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오, 많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렇네요. 당뇨 망막병증은 사실 시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고요. 뭐 어떤 통증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력 저하의 진행 속도라고 하면은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 없으면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남들과 똑같은 뭐 비슷한 백내장을 겪든 그런 식으로 그냥 약간의 시력 저하가 이제 기능적 저하가 생기겠지만 그런 식으로 크진 않을 거고요. 당뇨 망막병증이 명확하게 발병이 시작됐다면 다른 사람보다는 시력 저하의 진행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비록 초기 당뇨 망막병증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시력이 나빠지지 않고 그때부터라도 더 잘 당뇨에 대해서 케어를 하고 필요한 약물들을 치료를 잘 하시면은 의외로 또 그냥 거의 정상과 비슷하게 가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중기 이상만 가지 않으면은 괜찮으니까 항상 당뇨 관리에 힘쓰시고 정기적 확인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네, 정기적인 또 검진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용님이 또 고민이 많으시네요. 선생님, 50대 남성이고 현재 교정 시력 좌안이 0.5, 우안이 0.1 이하, 작년까지는 교정 시력이 0.4였습니다. 고도근시, 고도난시 환자, 안경을 평생 착용하고 있고요. 봄부터 갑자기 PC화면이 흔들려 보이고 작은 글자는 안 보여서 안과에서 검사를 받으니 의사 선생님이 백내장이 심하다 수술을 권하십니다. 현재 멀리 보거나 독서나 스마트폰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고요. 이 PC 사용 불편과 야간 조명, 주간 조명이 번져 보이는 정도인데 우한 백내장 수술을 꼭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할 때 근시를 일부러 남기기도 한다는데 이 근거리 단초점으로 수술할 경우에도 그러할 필요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주셨는데요. 네,
이 정도 시력이면은 적어도 오른쪽은 이제 교정 시력이 0.1 이하라는 거는 백내장이 많이 진행된 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교정 시력이 0.4 이상은 나왔다면요. 네. 그래서 오른쪽은 뭐 다른 특별한 게 없다면 오른쪽은 적어도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게 오를 확률이 높다고 봐야겠고요. 이제 PC 사용 불편한 게 다른 건 괜찮아도 PC 사용할 때 불편한 거는 이제 PC 사용할 때가 좀 더 높은 시력의 요구도를 요구를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다른 자연 사물을 보는 거하고 독서하고는 좀 더 다르긴 하고 가장 불편감이 먼저 그쪽에서 느껴지긴 하거든요. 또 야간 조명이나 주간 조명도 불편감을 백내장으로 해서 많이 파생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왜냐하면 너무 백내장 수술을 늦춰버리면은 네.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또 수술할 때 위험도가 더 커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0.1 정도 시력이면은 거의 하는 게 맞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이제 눈의 근시와 난시를 많이 없앨 수가 있어요. 눈의 굴절 도수라고 하는 거를 새로 정립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보통은 이런 고도근시 눈은 근거리 단초점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안경 쓰는 그 패턴에서 크게 달라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이제 원거리는 안경 없이 보고 가까운 거 볼 때 돋보기를 안경을 끼는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한데 고도 근심 분들은 그거랑 반대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 버리면 굉장히 어색해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근거리 단초점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손정희님은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너무 긴급하게 또 네. 간절하셔서 이분까지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생님, 제 질문도 답변해 주세요. 1년 전에 비문증이 생겨서 산동 검사를 했는데 망막이 건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조금 연해지긴 했어도 비문증은 계속 있었는데요. 뭉게구름에 물음표가 붙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좀 괜찮아져서 다행이다 했는데요. 요즘 야근도 많고 회식도 있어 술을 좀 많이 먹었더니 이 작은 점의 모양의 비문증이 그날그날에 따라 한두 개, 세 개 이렇게 보이네요. 이건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고 또 작아서 많은 날 구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열공이나 박림 위험의 신호 증상일까요? 네,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위험한 신호는 통상적으로 아니기는 한데요. 이제 내 몸에 피로도가 높거나 야근이 많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강해진 경우는 비문증도 사실 일시적으로 강해지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안저검사한 지 1년 넘었다면은 한번 해보신, 안저검사 1년마다 하는 게 보통 통상적인 권고 기간이니까요. 안전하게 그냥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번 그래도 검사는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피해야 되는 여러 증상들, 술과 아마 수면 부족도 있으실 테고, 눈의 피로감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데, 오늘도 이렇게 번쩍거리는 상광, 또 눈에도 편두통이 있다는 좀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면서, 오늘 또 이런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원장님께서 보여주신 사례를 보며, 아, 이게 또 눈의 편두통일 수도 있겠구나 알아가시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기적인 검진과 또 오늘 말씀해주신 캡처 포인트의 안전수칙, 예방수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 하루 종일 고생이 많은데요. 이렇게 눈 건강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제주시 노영동에 위치해 있는 눈사랑 안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